안녕하세요. 지금 11월 4일 오전 한 8시 정도 되는데 미국 선거 상황, 개표 상황을 보려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80표, 290표 정도로 승리할 걸로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송, 언론, 거대 언론 육사가 그래도 저는 팍스 하나만큼은 좌파 성향이 많지 않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투표 개표 과정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팍스 팀도 백오피스에서 선거 개표 통계 집계내는 팀들은 아마 좌파들이 다 장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플로리다가 개표하는 상황이,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50만 표 정도로 이겼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한테. 근데 그 상황은 제가 봐도 8시 조금 되면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콜을 해야 되는데 콜을 안 하는 겁니다. 거의 12시가 될 때까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콜이라는 건 뭐냐면, 개표를 하던 중간에 이제 충분히 많이 쉬었으면, 이 주는 이 후보가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콜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콜에 대해서 진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도 아니까, 이거 쉬어봤자 내가 진 거다. 근데 콜을 플로리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찍 됐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팍스도 안 하고, CNN 뭐 당연히 안 하죠. 거기는 아마 오늘 새벽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팍스가 반면에 아리조나는 100만 표가 남아 있는데도 콜을 해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이겼다고.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최소한 선거 이거 개표 통계 내는 팀 정도는 넘어갔구나. 아마 제가 10월 27일 날 9회인가에 2차 디베이트가 끝나고 나서 어느 방송사의 토론 후보 지지율이 맞을까라고 해서 비디오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팍스 뉴스가 어떤 방송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 상당히 공정한 방송입니다. 좌파 성향도 있다. 그 다음에 크리스 월리스가 간판 스타인데 완전 거기 좌파 골수 분자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 1차 디베이트 담당한 사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9회부터 10회, 11회, 12회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바이든이 모든 집회를 중단한 것 같다라고, 모든 야외 집회 유세를 중단했다 라고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10월 27일 날인가 공화당 쪽 선거 캠페인에 스태프한테 나오는 소식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민주당의 이번 선거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메일링 보트를 하라고 봄부터 주장을 했고, 그 이유가 뭐고, 선거가 10월 3일 날 딱 끝나게 되면 모든 선거는 끝났는데 이번 선거는 끝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틀, 3일, 4일, 일주일씩 끌어갈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략되고 있죠. 어젯밤부터 콜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주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미시간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방송국들이. 왜 그러냐면, 콜을 안 하고 있으면은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213표, 선거인단표가, 조 바이든 후보는 238표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부터 지금 오늘 아침, 이따가 오후까지도 여기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이든이 이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개표가 끝나고 펜실바니아까지 트럼프한테 돌아서게 되면, 펜실바니아는 조 바이든 홈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초에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청년이 칼 들고 난동 부리는 걸 경찰이 이제 출동했다가 쏜 총에 맞아 죽고 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펜실바니아주가 그 사건과 또 거기에서 2차 디베이트 때 바이든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오일 산업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민주당세가 있는 펜실바니아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거둘 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오하이오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제가 오하이오와 펜실바니아 주에 그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까지 돌아온
선거, 우편 선거의 실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비디오를.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하이오가 왜 중요하고, 오하이오는 공화당 그 후보가 오하이오를 지고서 미국 대선에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하이오는 중요한데 이미 오하이오는 지난주에 트럼프세로 완전히 돌아섰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플로리다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남쪽 카운티, 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그 다음에 그 팜비치 카운티, 브라우드 카운티, 여기 완전히 민주당 밭이죠. 여기에 라티노 계통의 특히 큐바계 미국인들이 사회주의화되는 그 민주당을 등을 지고 공화당으로 바뀌는 바람에 민주당세가 약해지고 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대선 분석 뭐 3회인가 아니면은 11월 1일 그 하원도 뺏길지 모른다 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적으로 오하이오하고 직업과 산업적으로 오하이오, 미시간, 그 위스콘신, 아이오와주 이런 러스트벨트하고 플로리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가 트럼프 공화당세로 바뀌는 게 확실시 되는 것 같으니까 중서부는 당연히 그럼 공화당이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큐반 아메리칸이 돌아서는 거, 카운티별로 돌아서는 걸 보고 하원도 공화당이 새로 많이 그 차지해서 토스업이라고 해가지고 17석인가 18석을 가져오면은 하원도 뺏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그 비디오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쭉 다시 보세요. 플로리다가 돌아서면 직업과 산업적으로 중서부 러스트벨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트럼프가 대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승리는 확실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팍스 뉴스를 보는 눈이 좀 더 이렇게 좀 수준이 있어져야 됩니다. 방송 자체는 페어하게 하지만 이걸 우파 방송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좌파 성향이 꽤 있지만 우파 성향이 센 그런 그 페어하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우파 성향이 강한 방송들은 있어요. 그 OAN이라는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뭐 뉴스맥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한 우파들이죠. 아무튼 그 상황이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뭐 이제 TV 보시거나 이렇게 되면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혹시 특이한 상황이 있다가 하면은 취합을 해서 또 한번 그 비디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